뿌뿌. 야, 이건 안 나길 바랬다. 출근됐습니다. 열차 출발합니다, 이제. 자, 많은 분들이 빨리빨리 해라 기다리고 오셨는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의도 카페에서 무슨 말이?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셨죠. 오늘 재무제표 타파, 요 M 라이브라고 하네. 네. M 라이브 이주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이고.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그러니까요. 여기를 보면 되나요? 카메라 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사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주연 대표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대표님. 충격 그 잡채님도 뿌뿌하면서 출발 함께 해주셨습니다. 상한가 열차님이 열차에 있는 드라이브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거 페이스리프트 돼서 있는 거예요 열차님. 확실해? 그럼요. 네, 정확하게 또 풀체인지 된 겁니다. 신형차라서 있는 겁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오늘 처음 저희와 이제 함께 하시는 네. 것 같은데 좀 앞에 저희가 시장 쫙 흐르는 거 보고 좀 어떠셨습니까? 보시면서 어떤 느낌으로? 정신없죠? 어떠셨어요? 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부분에서 조금 놀라셨을까요? 아니, 분명히 방송 전까지만 해도 되게 차분하셨었는데 차분합니다. 갑자기 이제 방송 시작하자마자 뿌뿌 이러면서 시작을 하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다른 이제 경제 관련 컨텐츠도 이제 나가 네. 보셨을 텐데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분야 좀 딱딱하죠. 그렇죠. 많이 딱딱하죠. 네. 네. 저희는 그런 거 완전 타파해버립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그냥 추리닝 입고 오셔도 돼요. 정말요? 진짜 편하게. 왜냐면 이제 우리 FC님은 다음 일정 때문에 저는 또 이제 다음 방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뭐 한여름에 메리아스 입고 합니다. 그러지 마. 아니야. 여러분들 말 보는 사람 생각해야지. 저희는 언제나 그 가까이서 네. 이 경제라는 게 좀 어렵고 딱딱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누가 항상 보시는 분들만 보시고 우리가 이거 넓혀가야 된단 말이죠. 나중엔 더욱더 많은 분들이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고 성공할 수 있고 그 꿀팁을 우리 그렇지. 모닝 라이브도 드릴 수 그래요. 있는 그 어떻게 시간을 하나 만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본 내용 들어가라고 또 그러니까 야, 빨리 지금 다 우리 말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주연 대표님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재무제표 그래. 타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뭐 아까 푸른 하늘님이었나요? 오늘은 이제 주린이 컨텐츠여서 뭐 네. 나랑은 상관없지만 너무나 또 재밌게 한번 봐보겠다라고 해주셨는데. 재무제표를 무조건 좀 볼 줄 알아야 투자할 때 진짜 도움이 된다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이렇게 대표님 보시기에도. 그렇죠. 근데 일단은 그 투자를 하실 때 뭐 재무제표 없이 그냥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투기랑 투자의 차이점이 이제 내가 어떤 거를 통제할 수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통제할 수 있는 거랑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통제할 수 없는 게 이제 뭐 차트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죠. 통제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얼마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아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게 때문에 재무제표를 모르고 투자한다라는 거는 사실 조금 그렇죠. 그치. 재무제표가 너무 좋아. 그러면 떨어져도 버틸 수 있잖아. 그렇죠. 언젠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투자와 투기의 차이. 투자와 투기의 차이. 진짜 좋은 네. 말이네요. 통제할 수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그게 바로 투자고요. 푸른 하늘님이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하지 마라 이런 책도 본 적 있다고 하시는데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 기업의 뭐 뉴스들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본질적으로 그 기업이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인지 이걸 또 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준비해주신 내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것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주제 자체가 좀 좋은 주식을 고르기 위해서 뭘 봐야 되나. 그리고 또 주린이 콘텐츠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걸 좀 빼고 쉬운 걸로만 너무 좋아요.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좀 복리의 마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주식에서? 복리? 네, 복리의 마법이라고? 그러니까 반리, 복리할 때. 복리 후생. 그 단어는 맞아. 네, 일단 그 주식할 때 보통 이렇게 복리의 마법이다라고 또 이전부터 광고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연 24% 수익률을 1년에 뭐 번다라고 했을 때 단리로 계산을 하면은 제가 그걸 또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5년 뒤에 이제 120%가 되고요. 10년 뒤에는 240%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복리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 5년 뒤에는 193%가 되고요.
그리고 10년 뒤에는 759%가 됩니다. 이자에 이자 계속 네, 그래서 없는 계속.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리의 마법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복리의 마법이 뭐 주식의 뭐 장점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손실을 보지 않을 때 한해서만 또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복리의 마법은 손실을 보지 않을 때만 좀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작년에 이제 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죠. 네. 2021년도에 뭐 만약에 수익률이 한 50%가 났어요. 주식 수익률이. 근데 올해 23년도에 뭐 손실을 50%를 봤습니다. 마이너스 50%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올해 뭐 결산이 끝나고 남은 금액은 시작 금액보다 낮은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지. 마이너스죠. 네. 그래서 처음에 100원으로 만약에 시작을 했으면은 작년에 50% 수익률을 냈어요. 그러면 150원? 이제 150원이 되죠. 그렇죠. 150원에서 마이너스 50%라는 또 얼마예요? 75. 75.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 그 시작한 금액보다 작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좀 복리가 적용된다면은 좀 연도별로 같은 수익률 그리고 같은 손실률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손실인 거죠. 늘 손실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매력적이기도 한데 또 위험하기도 한 거고 맞아요. 또 그런 거죠. 좀 무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주식을 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신중하게. 좀 복리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익만 내면은 너무 좋겠지만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크게 손실이 난다면은 그것도 많이 치명적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안전한 투자를 좀 망하지 않을 기업을 사는 데서부터 주식 투자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해뒀는데 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걸 지금 안정성이라고 안정성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안전한 그 주식 투자부터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게 기업 그 경영권을 쪼개가지고 이제 그거를 좀 나타난 증서고 주식 투자라는 게 일부 그 기업에 좀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왜요? 너무 펜을 너무 이제 귀엽게 지고 계셔가지고 저도 네. 항상 열공 모드입니다. 안정성. 그래서 주리 이제 처음 주식하는 네. 분들이 안전하게 시작하시는 게 삼성전자는 안 망합니까? 삼성 먼저 그쵸.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뭐 망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좀 악화가 되면서 이자도 갚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좀 채무 상환의 압박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뭐 청산당하게 되고 뭐 이런 절차를 좀 거치죠. 그래서 일단은 망하지 않을 기업을 사기 위해서 안정성 지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안정성 지표. 안정성 지표. 여기 딱 있어요. 안정성 지표가. 네, 안정성 지표가 이따가 또 이제 구체적으로 다룰 겁니다. 좋아요. 특히나 지금처럼 고금리 시대에서는 더욱이 좀 그렇죠. 그래서 올해만 좀 거의 뭐 유례 없는 금리 인상도 진행이 되고 있고 자이언트 스텝도 지금 4번 연속으로 단행을 했죠. 네. 또 이제 이번 주에도 FOMC를 앞두고 있고 뭐 최종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지금 현재 불확실한 맞아요. 상황이기 때문에 무서워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기업들도 이 부채 이자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이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가 또 다루기로 하고요. 디테일하게. 그래서 이렇게 안정성을 또 기반으로 해서 망하지 않는 기업을 골랐어요. 그러면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기업을 또 골라야겠죠. 그렇죠. 효율적으로. 그게 수익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꾸준히 성장할 걸로 예측되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이제 성장성이고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좀 있는데 또 어떤 우리가 그 부동산 혹시 그 투자도 하시나요? 부동산 투자 정확하게 합니다. 정확. 방금 AI 지금 막 던진다 그냥 막 나오네. 왜냐면 얘기하면서 부동산이 사실 없으니까 약간 불안했어요. 네. 부동산 네. 투자하시는 분들 사실 요즘에 고민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할 때도 뭐 예를 들면 건물을 지을 때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뭐 철근으로 제대로 지었냐, 뭐 그치, 이게 뭐야, 그치. 수수깡으로 지었냐, 뭐 이런 걸로 이제 좀 구분할 수가 있겠죠. 튼튼한 뼈대가 있는지, 그리고 수익성은 이 건물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뭐 그 건물을 일단 예쁘게 잘 지어놨는데 거기 뭐 안에 뭐 임차가 어떤 잘 뭐 들어와야지. 뭐 임차가 잘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들어온다던가 그러면 쓸모가 없겠죠. 그렇죠. 사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이 건물이 뭐 강남에 위치해 있느냐. 땅값이 오르냐 안 오르냐. 네, 앞으로 좀 수익성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해남에 이런 것들. 있느냐, 뭐 네, 앞으로- 비교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성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 못하신 분이 없겠죠? 여기까지 편안합니다. 거의 시몬스 지금 침대입니다. 곽 하나가 따라가면 다 따라가는 겁니다. 편안해요 지금. 네, 그 이렇게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이건 이제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야 좀
객관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고 이 기업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기업인지 그리고 업계 평균해가지고 좋은 기업인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좀 그 내용을 수치화한 거, 수치화. 숫자로 볼 수 있게 한 거, 그거를 재무제표. 저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이 재무제표 안에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그 디테일 한번 살펴봅니다. 더욱더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안정성하고 수익성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네. 다른 시간에는 이제 시간을 한 번에 안 끝내. 다음 시간을 노리십니다. 한 번에 안 끝낸다. 네, 오늘 2개 듣고 성장성은요 다음 시간에 불러주시면 함께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아, 그치. 자, 그러면 안정성, 수익성 요 두 가지 좀 디테일하게 한번 봐볼게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재무제표인 거고요. 좀 기본 용어를 어느 정도 정립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자산, 뭐 부채, 자본 이렇게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뭔 차이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자산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 기업이 해당 시점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이 자산이 부채랑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빚도 재산이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작은 단위의 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부채는 뭐 당연히 그 기업이 지고 있는 빚이겠죠. 그리고 자본은 이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라고 내 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내 돈. 그러니까 돈. 치킨집을 지을 때도 내 돈 1,000만 원이랑 뭐 대출을 뭐 받아가지고 지을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는 빚, 자본은 내 돈. 네. 뭐예요? 그리고 이 자산이라는 게 자산에서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좀 나뉘어요. 오. 근데 유동, 비유동이라는 게 뭐 유동자산이라고 하면 현금, 뭐 매출채권, 뭐 이런 뭐 주식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비유동자산은 뭐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렇게 등등 나뉘는데 네. 제일 그 포인트만 하나만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유동하고 비유동의 차이는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느냐, 그리고 비유동 자산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없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유동 자산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비유동 자산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부채도 똑같아요. 부채도 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 이렇게 나뉘는데 유동 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그런 부채고요. 비유동 부채는 1년 안에 안 갚아도 되는 부채라고 간단하게만 그렇게 알고 그럼 넘어가시면 요즘 같은 될 시기에 것 같아요. 유동자산이 많은 게 조금 더 그렇죠. 기업이 그쵸. 좋겠네요. 현금 들고 있어야죠. 맞습니다. 그것도 이따가 얘기를 할 거예요. 네. 한 기업이 이거는 제가 이제 만든 건데 PPT로 아이고, 깔끔합니다. 너무 하찮아가지고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써니 저렇게 정확하게 깔끔할 수가 있나요? 네, 한 자산에는 자본이랑 부채가 같이 네.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안정성 지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업의 뭐 채무 변제 능력 그리고 경기 변동 대처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라고 일단 개념을 정의를 해뒀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얼마나 안전한가입니다. 얼마나 안 망할 그런 안전한 기업이냐 이건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면 안정성 지표에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이게 잘 보이실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뭐 손차입금 비율, 뭐 이자 보상 배율, 유보율, 뭐 유동 비율, 부채 비율, 자기 자본 비율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야, 여기서부터 이제 좀 어려워지거든요. 어렵죠. 단어들이. 포기하지 마. 야.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려운 거 다 빼고요. 그렇죠. 쉬운 것만. 필요한 네. 것만. 여기서 이제 유동 비율하고 부채 비율만 다를 거예요. 이 정도만 알아도 사실 그 지뢰를 피한다고 하죠. 그러기에는 딱 무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유동 비율을 말씀을 하셨는데 유동 비율은 여기 또 계산하는 그게 있어요. 유동 비율은 그냥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하고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부채를 비교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년 내에 갚아야 될 빚보다 이제 1년 안에 받을 돈이 만약에 부족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든 돈을 마련을 해야겠죠. 맞아요. 돈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래서 영업을 잘해서 돈을 벌든가 아니면은 뭐 빚의 만기를 연기를 하던가 아니면은 팔던가. 그쵸. 그래서 다시 빚을 지던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유상증자를 해서 돈을 추가적으로 조달을 하던가 혹은 뭐 그런 등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을 제가 1억을 받았어요. 1억을 받았는데 만기가 내년이에요. 그러면 근데 내가 수중에 8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럼 모자른 2천만 원 조달을 해야겠죠. 그렇죠. 제가 뭐 월급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월급으로 돈을 조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친구한테 빌릴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조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좀 소득을 통해서 위기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뭐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일단 뭐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상황이 뭐 금방 나아지지는 않겠다.
있죠. 그래서 일단 이것처럼 유동 비율이 일단은 100을 넘어간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은 유동 이제 자산이 더 많다라는 거죠. 좋은 갚아야 거. 할 빚보다 자산이 더 많다. 100이 100이 넘어가면 넘어가면 네, 그렇죠. 100을 곱하는 거니까 100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네, 좋은 거. 네,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을 하면은 유동 비율이 100%가 안 된다. 그러면은 기업이 이제 좀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갚아야 될 빚이 더 많은 거. 그러면 기업 재무제표를 보면은 유동 비율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동 비율 나와 있는 한번 볼까요? 이거 같이.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면은 계산을 좀 해야 돼요. 이것도 이제 HTS로 저는 주로 보기 때문에 HTS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거 화면을 이렇게 한번 볼 수 보여줄 있을까요?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삼성전자. 삼성전자 저 주주입니다. 최대 주주입니다. 저. 아. 네, 삼성전자 제가 먹여 살립니다. 갤럭시 울트라 제가 만들었습니다. 봅니다. 네. 네, 일단은 여기 이렇게 기업 분석에 들어가시면은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뭐 재무 상태표라고 해가지고 자산 그리고 부채, 자본까지도 이렇게 쭉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 보실 수 네. 있죠. 아까 자산이 뭐라고 했어요? 부채랑 자본이랑 합쳐진 게 자산이라고 그렇죠. 드렸었죠. 근데 이게 구분이 좀 돼 있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을 좀 구하려면은 뭐 나누기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게 조금 이제 되겠죠?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눈이 그냥 안 좋으셔가지고. 단기적으로 보면은 네. 유동부채가 75조인 거죠. 아니 언제지? 자 지금 보니까 75조. 요 지금 보니까 유동자산 나와 있고 그다음에 네. 유동부채도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아까 말씀해주신 그 공식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 곱하기 100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150인 거지. 네, 그래서 지금 22년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동부채 그리고 유동자산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괜찮은 회사다. 네, 삼성전자는 뭐 딱 봐도 그 부채보다는 자산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3배 이상 많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요거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시고 네. 100보다 넘으면 그래도 좋은 거다. 빚보다 돈이 더 많구나. 그렇죠. 그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돈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투자하실 때 이제 막 떠오르는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번 내가 재무제표 보고 체크해 보시는 것도 재미도 있고 투자하시는 데 분명히 도움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100%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뭐 기업이 무조건 뭐 안 좋은 아예 건 아니죠. 무조건 뭐 망하는 건 아니에요. 네. 아, 그렇죠. 안 되더라도 괜찮기는 해요. 평소에는. 근데 이게 회사가 뭐 다른 재무 구조가 좋거나 아니면 계열사가 뭐 지급 보증 등이 있어가지고 뭐 기업을 잘 꾸려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괜찮죠. 그런 회사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시기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금리가 거죠. 너무 높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 옛날에 뭐 금융위기 때처럼 혹은 뭐 지금처럼 시장 상황이 뭐 급격하게 나빠지거나 뭐 그러면은 은행이 뭐 너나 할 것 없이 부채를 빨리 상환하라고 막 이렇게 압박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빚을 얼른 갚으라고 막 그럴 수가 있죠. 맞아. 이제 그러면은 이제 지금처럼 뭐 레고랜드발 뭐 자금 경색 막 이런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자금을 제대로 조달할 수 없다 기업들이 그런 상황이 또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은 뭐 연쇄 위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빚이 많고 또 유동 비율이 나쁜 회사는 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되고 뭐 유동 비율이 100%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뭐 투자를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아니지만 뭐 은행에서 부채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뭐 갑작스럽게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능력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주의를 좀 기울여야겠죠. 네. 지금처럼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더욱이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맷쿵님이 빨리 봤어야 했는데 이미 지나갔다고 재무제표 보실 줄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네, 이제 시작이고 그 네. 방금 내용 궁금하시면 이거 뒤로 가게 한 30초 정도 뒤로 가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빨리 따라오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쭉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유동 비율 살펴봤고요. 네, 제가 그 이제 안정성 지표에서는 유동 비율하고 부채 비율 두 개 볼 네, 거라고 네,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은 부채 비율이죠. 부채 비율. 네. 부채 비율은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이렇게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 건데 자기 자본 대비해서 부채가 얼마나 있느냐 이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업의 부채 의존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보다 빚이 당연히 많으면 내가 뭐 돈을 1,0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빚이 뭐 1억이 된다면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거죠. 그치. 그래서 위험하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좀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동 비율이랑 비슷하게요. 무조건 부채 비율이 높다라고 한다고 뭐 무조건 기업이 뭐 망할 거다, 안 좋은 기업이다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채 비율이 200% 이하다라고 하면은 안전하다고 간주를 하고요. 여기 200% 네. 이하면 안전하다고 좀 간주를 하고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 상장사도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특히나 코스닥에는 뭐 부채 비율 넘는 종목도 굉장히 많고 네. 기업들도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우량한 기업들도 많고요. 그래서 부채 비율로 부채 비율 하나만으로 안정성을 또 이렇게 따지기에는 이제 단순 수치만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과거랑 비교하고 또 업종 평균이랑도 좀 비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같은 업종 내에서 이제 부채 비율이 유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공장이나 뭐 이런 인프라 시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꾸준히 뭐 재투자를 해야 된다던가 뭐 이런 업종일수록 부채 비율이 높은 편이죠. 그래서 뭐 철강이나 아니면 뭐 건설업이나 이런 쪽들. 투자. 그쵸, 하면은 그쵸. 막 빚내야 네. 되니까.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는 유동 비율은 100%가 넘어가는 게 좋고 네. 그다음에 부채 비율은 200% 이하가 건전하게 잘 갈 수 있다. 네, 그렇죠. 네. 깔끔합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안정성 지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또 따지면은 안전하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부채 비율은 이제 뭐 화면 보시면은 이거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 PD님 불편하실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부채 비율 보면 한 37% 정도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부채 비율 지금 뭐 37%, 35% 네. 이렇게 100 이하죠. 좀 안정적으로 맞아요.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 이하면은 안전인데 100 이하면은 삼성전자가 그래서 그쵸. 항상 돈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나빠져 있어도 이런 거 들으니까 또 편안해지. 근데 또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다른 여러 가지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부채 비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같이 고금리 시대에서는 부채 비율이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유동 맞아요. 안정성이 좀 중요하다라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다음은 수익성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요 유동 비율과 이 유동 비율, 부채 부채 비율. 비율은 이제 안정성 지표로서 이 두 가지가 충족하면은 안전을 제일 중요시 하는 분들은 가장 좀 훨씬 더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기업은 아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왜요? 너무 좀 애기 같나요? 너무 죄송합니다. 네, 깜찍하셔가지고. 끔찍하다. 네, 31살입니다. 한창 귀여울 그 나이죠. 말에 더 놀랐을 수도 있어. 31살이란 말에. 넘어갑니다. 자, 네, 일단은 그럼 다음은 수익성 지표죠. 수익성 네, 지표. 수익성 지표는 아까 이제 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느냐인 거고요. 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넘어가자면 수익성 지표에도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막 네. 뭐 PER, EPS, ROE, 뭐 배당 성향도 있고요. ROA, 뭐 와, 영업이익률, 이거 PBR 정말 뭐 많죠? 등등등 이거 있습니다. 어려워. 네. 사실 여기서 뭐 PER이나 뭐 PBR 이런 애들은 수익성 지표에는 일반적으로는 잘 포함을 안 시켜요. 근데 좀 간단하게 쉽게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좀 같이 편입을 시켜놨고요. 좋아요. 네, 일단은 좀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거 이제 ROE. ROE. 한번 봅시다. ROE는 이제 영어가 들어가니까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건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하고요. 직역하면은 네, 직역하면은 내 자본에서 어느 정도가 이제 리턴이 되느냐, 그러니까 수익으로 어느 정도가 돌아오느냐 이거를 또 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기업이 가진 자본 대비해서 얼마를 버느냐 제일 중요한 거죠. 너 그러니까 내 돈으로 얼마 버냐? 그쵸. 그래서 너 얼마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자본 비해서 너 얼마나 벌어? 이거인 거죠. 그래서 그걸 ROE라고 하고요. 이게 또 워렌 버핏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표라고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ROE. 실제로 이제 워렌 버핏이 CEO로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도 ROE가 높은 종목들로 포트를 좀 많이 구성을 하는 편이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ROE가 거의 160% 넘어가고 코카콜라도 40%가 넘어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많이 구성을 해 있는 그런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기업의 자본 대비 수익성이라고 일단 정리를 했고 자본 대비 수익성. 그렇죠. 이제 이론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일단은 비교를 좀 할게요.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뭐 네. A라는 뭐 식당이 있고 뭐 B라는 식당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둘 다 부채가 없다라는 가정을 하고요. A라는 이 식당은 자기 자본 1,000억에 순수익을 100억을 내고 있는 식당이고요. 그리고 B라는 식당은 자기 자본 2,000억에 순수익을 100억을 내고
있는 그런 식당이에요. 그럼 1,000억을 투자해서 100억을 버는 사업하고 2,000억을 투자해서 100억을 버는 사업하고 A가 보시기에 누가 더 수익성이 좋아? 조건 A죠. 이 정도는 또 알죠. 네. 똑똑하시네요. 네, 그럼요. 네, 당연히 이제 A가 수익성이 더 높은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이제 A의 자본 대비 이익률, 그러니까 ROE가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두 식당의 ROE를 계산하면은 아까 이제 뭐 자기 자본분의 순이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ROE는 A는 10% 그리고 B는 ROE는 5%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이 되는구나. 네. 자본분의 수익. 네, 그래서 이렇게 ROE가 특정 기업이 이제 자기 자본 대비해서 얼마를 벌어들이느냐, 즉 수익성이 얼마나 좋냐 이거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A가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ROE는 높을수록 좋다라는 거 보시면 애플이 될 것 아까 같아요. 170. 네, 160%가 넘어갑니다. 160. 네. 높을수록 좋다. 네. 그러니까 장사 잘하는데 내 돈으로 장사 잘해야지. 남의 돈 세가 빠지게봤자 남의 돈 빌려오면 그거 다 갚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네. ROE는 높을수록 좋다. 그래서 아까 뭐 워렌 버핏 말씀하셨는데 워렌 버핏은 뭐 ROE가 3년 평균 이제 그 15% 이상 되는 기업에 투자를 하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 ROE를 네.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 최소한 시장 금리보다 높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벌고 있는 돈이 회사가 벌고 있는 돈이 시장 금리보다 높아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ROE가 낮으면은 반대로는 수익성이 낮은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어요? 마이너스인 경우도 많아요? 있죠. 있죠. 내 돈이 없어. 남의 돈으로만 장사해. 그리고 수익도 잘 안 나. 피해야지. 오늘 저 왜 이렇게 알차냐? 지금 거의 지금 대학교 여기 지금 공부. 저 지금 분수까지 썼어요. 2,000분의 100 해가지고 50분의 50분의 열공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ROE는 높은 게 좋다. 게 좋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조금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갈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좀 시간이 되면은 또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은 이제 EPS입니다.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A라는 기업이 있죠. 이 네. A라는 식당이요. ROE가 너무 좋게 나왔잖아요. 좋은 식당이에요. 수익성이 좋으니까 상장을 한대요. 네. 얘가 상장을 할 거래요. 그러면 얘가 뭐 시총이 500억으로 만약에 평가를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그러면은 이 A라는 기업이 버는 순수익의 5배죠. 순수익의 순수익의 5배가 시가총액이 500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순수익이 100억이고 시총이 500억이에요. 그럼 5배죠. 네. 이 5배가 PER입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혹은 뭐 이 기업을 팔려고 해요. 이 식당을 팔려고 해요. 그러면은 1년 순수익이 100억인데 100억이 나오는 A라는 기업을요 500억에 팔겠대요. 네. 그러면 이 A 식당을 인수하기 위한 투자금은 500억이 필요하고요. 이 투자금을 다시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5년이죠. 5년. 네, 그럼 PER 5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저 5배면서도 그 연수를 또 네.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방식이 좀 애매했다. 그러니까 저희가 퍼 얘기하잖아요. 저퍼주, 고퍼주도 얘기하긴 하는데 네, 결론은 이제 버는 거를 시가총액 분의 뭐 이렇게 계산 공식이 있어서 근데 사람들이 궁금한 건 그걸 거예요. 네. 저퍼주가 좋냐, 고퍼주가 좋냐. 그렇죠.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은 낮은 게 좋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항상 PR이 이거 너무 높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걱정하면서. 그래서 이 내 기업을 이제 뭐 한 3년 만에 뭐 투자금을 회수하면 좋겠죠. 5년이 안 걸리고 뭐 1년 만에 투자하면 더 좋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또 더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 PER로 해가지고 이 기업이 순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적절한가 이런 것들을 좀 가늠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높을수록 고평가고요. 낮을수록 저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네. 말씀해주셨다시피 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이제 좀 수익성을 가늠해보는 지표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기업이 버는 돈을 시가총액이랑 비교를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함께 설명하기 좋은 게 이제 EPS라는 게 있는데 EPS
EPS는 이제 어닝 퍼 쉐어라고 해가지고 우리말로 주당 순이익이라고 네. 하고요. 한 주당 순이익이 얼마인지 그 기업의 특정 기간 동안 순이익을 이제 주식 개수로 나눠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한 주의 가격을 EPS로 나눠주면은 이제 다시 PER이 되는 거죠. PER이랑 EPS랑은 늘 같이 따라다닌다라는 거. 같이 따라다닌다. 그 PER 볼 때는 그 기업의 PER도 있지만 업종 PER이랑 같이 좀 비교하는 게 되지. 그렇죠. 항상 같이 네. 비교해야 되고요. 동종업계랑. 그리고 PER이 항상 낮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쌀수록 좋다. PER이 낮을수록 좋다라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싼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싼 게 비지떡일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제 뭐 싸다고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고 뭐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PER이 적정 가치를 평가받는 게 좋은 그쵸. 거니까. 그래서 기업이 이제 뭐 낮은 PER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뭐 지금은 수익성이 좋은데 뭐 나중엔 점차 안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다거나 뭐 사양 산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일회성으로 반짝 좋아졌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허다해요. 그런 경우가. 그래서 이제 PER이 높다는 거는 고평가이기도 한데 그만큼 기대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그냥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네. 좋을 수도 있어. 높은.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PER이 완전히 굉장히 높게 나오니까. 맞아요. 네, 버는 거에 비해서 아직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너무 이론적인 얘기만 했으니까 비교를 조금 해보자면은요. 네. 동종업계랑 비교를 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또 많이들 아시는 것 중에 카카오를 또 많이 아시잖아요.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네. 그래서 KB 금융하고 이제 금융주들 좀 비교를 해볼게요. 카카오뱅크랑 이제 카카오뱅크랑 금융주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카카오뱅크 우리가 PER을 한번 봅시다. 좀 이렇게 이전에는 뻘거니까 이거는 좀 넘어가고요. PER을 우리가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다 나와. 기업 분석에 들어가면은 다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PER이 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126배, 46배, 35배, 30배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뭐 꽤 높은 거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죠. 꽤 높아요. 그리고 동종업계, 뭐 KB금융이랑 보게 되면은 더 이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PER은 이제 뭐 8배, 6배, 제일 높은 게 8배예요. 계속 한 5배 이하로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동일 업종 퍼도 이제 3.8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비교를 하면은 그 카카오뱅크가 좀 많이 고평가돼 있구나라고 해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일단은 시장이 이럴 때 조금 많이 빠졌다. 그렇죠. 많이 그 기대를 한 만큼 더 많이 네.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너무 따다해도 됩니다. 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좀 이따가 질문도 저희가 뭐 많은 분들 올려주고 계시는데 요건 이제 저희가 한번 같이 내용 다 네. 살펴보고 한번 또 답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뭐 PBR 그 다음은 PBR입니다. 제가 딱 그 중에서 오늘 뭐 PER 그리고 PBR 그리고 또 뭐 다뤘죠? 지금 PB ROE 이렇게 ROE. 세 개. 네. 또 보시면은 사실 이 정도만 하면은 재무제표에서 거의 대부분을 안다라고 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일단은 PBR은 이제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순- 기업의 이제 자산 가치 대비해 가지고 시가총액의 비율. 인 거고요. 그래서 자산 대비해서 주가가 싼지 비싼지 이런 것들 좀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회사가 나중에 청산이 된다 그러면은 주주가 이제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어가지고 청산 가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말하면 회사가 부도나면은 이렇게 뭐 주주가 배당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자산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보셨던 이 A라는 식당 계속 나오죠. A라는 식당은 가진 돈이 1,000억이에요. 가진 돈이 1,000억인데 시총이 500억이죠. 그러면은 PBR이 0.5배가 됩니다. 부족하네요. 지금 부족한 뭐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뭐야?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은 이제 주당 가격, 주당 순 자산을 나누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본인이 가진 자본이 1,000억이고요. 시총이 500억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계산되세요? 지금 부채는 없다라고 계산을 네, 하고 부채는 부채가 없다라고 없어.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네. 1,000분의 500억을 하는 거야. 그건 할 줄 알아요. 그래서 0.5. 0.5.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요, 이제 이렇게 그 저금통이 있어요. 저금통이 혹은 뭐 있어. 지갑이 있습니다. 뭐 비싼 지갑이 있어요. 근데 그냥 그 지갑 안에 1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이 있어요. 근데 그 지갑을 5만 원에 시중에 팔고 있어요. 시장에서 팔고 있어요. 5만 원에. 사야지. 안에 10만 원이 있는 거. 무조건 무조건 사야지. 사야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PBR의 가치를 좀 계산을 해보면은 0.5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가끔 그렇게 그런 말 좀- 하잖아요. 네. 시가총액이
얘들이 가지고 있는 뭐 자산만 해도 1,000억인데 시가총액이 500억이에요. 너무 저평가돼 있지 않아요? 요 느낌인 거죠. 들어봤잖아. 오케이. 그래서 뭐 지갑이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안에 들어 있는 그 10만 원이 자본이라고 회사의 그럼. 자본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PBR은 이제 높을수록 이제 회산 대비 그 회사의 가격이 아니, 자산 대비 회사의 가격이 좀 높게 책정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회사는 고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는 회사는 저평가돼 있는 거고 0.5배면은 저평가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보통은 PBR 1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1 이하면은 좀 저평가돼 있다. 네. 그리고 1 이상이면은 좀 고평가돼 있다라고 일반적으로는 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PBR이 뭐 무조건 낮다고 이것도 이게 뭐 항상 지금 보시는 뭐 재무제표나 이런 용어들도 뭐 100%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좀 이렇게 신뢰성을 더하는 거지. 일단은 뭐 PBR도 낮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이론적으로는 PBR이 낮은 회사는 저평가돼 있는 게 맞죠. 네. 맞기는 합니다만 반대로 이제 시장이 그 회사의 뭐 미래를 안 좋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시총이라는 건 사실 시장에서 평가하는 그 이제 회사의 가격이기 때문에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자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의 평가가 낮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호황 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산은 많은데 근데 이 산업이 앞으로 뭐 성장성이 이제 없죠. 성장성이 없는 산업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죠. 앞으로 뭐 쇠퇴하는 산업이라던가. 그래서 안전한 거는 맞아요. 안전한 거는 맞는데 이제 성장 가능성을 나타내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게 깔끔한 정리네. 네, 안전하지만 그게 마냥 좋은 건 아니다. 네, 아.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따져봐야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종업계 좀 비교를 하면 좋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결론적으로 오늘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성이 뭐 유동 비율, 부채 비율 이렇게 포함이 돼 있고 유동 비율이 높을수록 좋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낮을수록 좋다. 네. 이렇게 그냥 설명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ROE랑 PER, PBR은 이거는 이제 그 수익성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ROE는 높을수록 좋고 PER, PBR은 낮을수록 좋다라고 이렇게 딱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준비한 내용은 조금 더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요. 조금 이제 좀 빠르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성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전략이 거의 벤투 감독급입니다. 적절하게 전략이 좋아요. 사사이야? 예. 자, 다음 방송 진출을 위해서, 16강 진출을 위해서. 좋아요. 야, 근데 이게 이제 재무제표를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운 내용으로 내가 보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ROE, PER, PBR 이거 다 그냥 보면은 그대로 딱 명시되는 PBR 이렇게 PER 이렇게 네, 딱 적혀져 요즘엔 있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가지고 네이버 증권에 가도 볼 수가 네. 있고 다 나와요.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은 그 HTS 본인이 사용하는 HTS, MTS에도 요즘 다 나옵니다. 네네네. HTS 들어가시면은 다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네이버에다가 그러면 뭐 삼성전자 재무제표 하면 그 바로 볼 수 있게 그렇게 나와요. 보지 말고 네이버 증권을 들어가시면 네이버 증권. 네, 증권 들어가서 종목을 클릭을 해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뭐 차트도 나오고 뭐 정보 나오고 쭉 나오잖아요. 종목 분석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딱 클릭을 하시면 방금 전에 저희 대표님이 얘기하신 게 쫙 수치화돼서 나옵니다. 그러네요. 잘 돼 있네요. 잘 돼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동일업종 비교 막 PER 이런 것도 다 맞아요. 나와 있어요. 괜찮네요. 자, 우리 맥쿵님이 정리 좋다고 이야기 또 해주셨고요. 상한가 열차님이 타방송 보시다가 오늘 처음 참여했는데 방송이 참 좋습니다라고 열차님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대표님 와셔서 지금 좋다고 한 거. 그럼요. 저희 지금 거의 근 1년 가까이 이 열차가 운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올라타시면 어떡합니까? KTX를 두고 무궁화를 타고 다니셨으면 어떡해요? 앞으로 계속 내일 또 저희 열차는 출발합니다. 네,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맥쿵님이 네이버 들어가 보면 2019년까지만 나오던데 더 길게 보려면 어떻게 보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HTS나 MTS 보셔야 되고요. 네, 연간으로 클릭하시면 5년까지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 긴 거는 필요가 없는 게 네. 사실은 과거 5년치 수치가 좋다라고 해서 앞으로 5년치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미터로 볼 때는 평균적으로 3년치를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 맥쿵님 마찬가지로. 나노신 소재 그 다트에서 연결 재무제표를 봤는데 네. 영업이익률을 못 찾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찾는지 혹시 이거 그래요. 영업이익률은 그냥 바로 나오는데. 네. 우리 대표님
다운을 받아야 될까요? 이거는 나노실 소재 다트로 보시는구나. 다트 들어가서 보셔도 상관은 없고요. 네, 그냥 다트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직접 계산을 하는 거고 네. 조금 더 이제 똑똑해질 수 있다. 다트. 도서관 다니시는 분. 우리는 요약집 보는 사람. 정확한 표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를 하신 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앞에서 안정성, 수익성을 얘기를 한 게 사실은 이게 종합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을 이렇게 밀당을 잘 하시는 게 결론은 세 개가 적절하게 버무려져야 되거든요. 네.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이 참 밀당을 잘 하시네. 실제로 그 재무제표를 보고 안 보고가 그 재무제표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뭔가 많이 있으니까 네. 이거 뭐야 이러는데 대표님 오늘 얘기해 주신 일단 뭐 성장성은 시간 관계상 저희가 아쉽게 오늘 다루진 못했지만은 ROE, PER, PBR 요것만 살펴봐도 네. 투자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까? 그럼요. 이것만 봐도 사실 상위 한 10%는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상위 10%. 네. 왜냐면 이게 맞는 게 지금 사실은 고금리 상황이 오래 유지될 거잖아요. 내년까지도 유지될 건데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동 자산 비율이 너무 낮거나 그러니까 현금화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돈이 없어. 네, 금리가 너무 올라서 갖고 올 것도 없는데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 그럼 갚아야 될 게 빚이 점점점 많아진 거야. 장사는 안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게 딱 안정성 면에서 두 가지를 딱 보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네, 수익성 면에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장사가 안 되면 사실은 주가는 안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그 세 가지 보시는 게 가장 편리하실 거야. 다 볼 필요 없이. 다 볼 필요 없이 네. 딱 그것만 봐도 그래서 딱 5개 골라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좀 공부를 하다가 좀 이렇게 욕심이 생겨요. 그리고 더 하나씩 알게 되고 이러다 보면 이게 점점점 이제 맞아요. 확장이 될 겁니다. 맞아요. 우리 대표님도 직접 투자 어떻게 좀 하시는? 그렇죠. 저 투자 실제로 하죠. 네. 미소가 좀 수익을 보고 있는 미소인데요. 아유, 원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방송에서 이런 수익 관련해서 얘기하면은 이 씁쓸한 웃음이 나거든요. 네, 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그래도 나쁘지 않은. 그래서 마음 좀 편하게 그냥 하고 있어요. 아이고 마음이 편합니다. 투자 관련해서 마음 불편한 건 저밖에 없죠. 네, 저는 뭐 괜찮아. 삼성전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로고 색도 파란색 말고 빨간색으로 바꿔야 된다고 제가 괜찮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치. 몰라야 되고. 그 파란색이어서 그런 거다. 그렇죠. 파란색은 요즘 보글 있지 않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우리 카메라 라인도 다 파란색이네. 이거 다 바꿔야겠네. 아하. 자, 어쨌든 배당률 추이를 보고 싶은데 우리 맥콩님 너무 짧게 나온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맞아요. 이제 좀 짧게 나오는 게 정보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정보가 많다라고 해서 저희가 투자할 때 좋은 건 아니거든요. 필요한 몇 개만 보면 돼서 그러니까 네이버 증권이나 MTS, HTS 보시면 사실은 그렇게 길게 안 나오는 이유가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3년 전에 배당률이랑 지금 배당률을 비교하자면 이건 수치 비교가 안 돼요. 코로나 전과 이후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이 보실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그 재무제표 오늘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재무제표 외에 뭐 투자하실 때 조금 주목하시는 포인트나 아니면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거 위주로 좀 보십니까? 또 기업의 어떤 부분을 보고 좀 투자를 하세요? 네, 저는 이제 종합적으로 다 고려를 하죠. 종합적으로 다 고려를 하고 일단은 뭐 지금 말씀드린 게 사실 기본적 그 지표잖아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 말 그대로 기본적 지표라는 건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거고 이제 거기에 좀 이게 기술적으로 만약에 기회가 되면은 나중에 그런 것들도 좀 다뤄보고 싶어요. 그래서 네. 자, 이 시즌 한 10까지 갈 것 같아요. 네, 시즌 그럼 10? 좀 기술적으로도 같이 조갑을 해서 보고요. 그리고 저는 제일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또 재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이렇게 우리가 인디언 기후제라고 말을 하잖아요. 인디언 기후제라는 게 나가서 언제까지 또 비가 오기를 항상 기다릴 수만 없거든요. 기도만 하고 굶어 죽을 때까지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쯤 좀 뭐 먹구름이 낀다던가 아니면은 뭐 그런 시그널이 보일 때 그럴 때쯤 나가가지고 이제 이 기후제를 보내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해야 쨍쨍한데 막 이렇게 나가가지고 계속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역할을 해주는 게 좀 뭐 먹구름이 끼고 뭐 비가 올 것 같은 뭐 냄새가 난다던가 이런 게 좀 전 재료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래서 재료가 있는 좀 모멘텀이 있는
있는 그런 좀 그런 걸로 기준으로 매매를 합니다. 아, 저는. 그런 기준으로. 네. 아, 밀당을 잘 하시네요. 약간 그 이제 그 한 번에 다 보여주지 않아. 맛집 가서 아우 이 맛의 비결이 뭡니까? 좋은 재료와 정성 아닐까요? 아,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걸 좀 넣으세요? 그동안에 만들어 온 시간으로 내 가족이 먹는 느낌으로 정성과 시간을 많이 들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할 거면 한 10번 정도 오고 나서 물어봐라. 맞아. 그럼 내가 하나씩 가르쳐줄게. 네. 대표님은 한 10번 하면 잘 할 것 같아. 아, 저희 뭐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요. 네. 대표님 오늘 사실 그 이런 내용들을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오늘 방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저희가 이 컨텐츠로 올라갔을 때 주린이 분들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을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좀 같이 파악을 하셔야 나중에 투자하실 때 이 습관이잖아요. 투자도 맞아요. 내가 얼만큼 뭘 보고 투자하느냐 하는 투자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걸 살펴보는 거 뭐 많이 재무제표를 다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세 가지 ROE, PER, PBR 그리고 뭐 유동 비율이나 부채 비율 이런 것까지 딱 5가지 뭐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